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세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를 망쳤다느니, 밀레니얼 세대가 산업을 흔들었다느니, Z세대는 스마트폰 세상 안에만 산다느니 말이죠. 언제나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주인공으로 나서는 법이 거의 없는 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X세대입니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들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성취를 일일이 알리지도 자신의 노력을 정체성으로 포장하지도 않지요. 이는 우연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박수갈채 없이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78년 당신은 8살입니다. 학교 버스가 집 앞에 당신을 내려줍니다. 혼자서 현관문까지 걸어가 목에 걸고 있던 열쇠를 꺼내 문을 엽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주는 어른은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대충 먹을 것을 챙기고 텔레비전을 켜고 그저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그 시절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은 아이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립심을 배우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배우게 되죠. 무언가 잘못되면 그건 온전히 내 책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인터넷에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 타협할 수도 없죠.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높은 수반성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행동과 결과가 감정적인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연결되는 환경을 뜻하죠. 이런 환경은 뇌가 항상 두세 발짝 앞을 예상하고 생각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성격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서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X세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이죠. 어릴 때부터 위험을 계산하도록 훈련된 뇌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안정과 헌신,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동시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십 년을 헌신한 직원이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굳건해 보이던 사회제도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목격했죠. 이들이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안전을 약속하는 모든 것이 진짜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태도죠.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나면 그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니까요. 외부에서 보면 냉소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패턴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은 감정적인 갑옷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핵심 중 하나가 있습니다. X세대는 대개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인정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의 노력에 박수 쳐주기를 바라지 않죠. 오후 내내 혼자 집을 지켰다고 해서 상장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칭찬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내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외부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어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바로 사생활입니다. 이들이 자랄 때는 사람들의 삶이 영구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창피한 일을 해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알았을 뿐 수백만 명이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눈에 띈다는 것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취약함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일찍 배웠다면 그저 묵묵히 관찰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많은 X세대가 소셜미디어를 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기억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묘하게 거리감을 두는 아이러니한 유머 감각을 발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농담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정해 보이는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방공 훈련을 하고 정치적 위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주변 환경은 불안한데 어른들은 그저 다 괜찮다고만 하는 모순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도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강인한 직업 윤리를 길러냈습니다. 생산성에 대해 떠벌리지도 규율에 대해 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고 가게를 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우는 진짜 실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시스템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의 능력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과 안전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겠다는 조용한 집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아주 큰 대비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지독하게 독립적이지만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요란하게 생색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고 조용히 나타나 돕습니다. 의리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어른들의 부재 속에서 친구들에게 의지하며 자랐기에 우정은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태도도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직함만으로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을 존중하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안다면 기꺼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를 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배웠기에 이들은 비판적이면서도 의심이 많은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번의 뼈아픈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다는 핵심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X세대가 수입원을 다양화하려는 것은 최근의 창업 유행 때문이 아니라 뼈저리게 쌓인 경험의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서적인 지원을 덜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뇌리에 박힌 행동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라. 이것이 이들을 위기 속에서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거나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X세대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책임감 속에서 자랐습니다. 끊임없는 확인도, 영구적인 노출도, 영웅적인 서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 없이도 묵묵히 행동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스스로 요구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 약속된 안정과 직접 겪어낸 불안정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세대입니다. 다리는 축하받지 않습니다. 그저 무게를 견디고 연결하고 사람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아무런 소음도 박수도 없이 말이죠. 질문은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오늘날에도 그 단단한 감정의 갑옷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박수 없이 자라는 것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동시에 칭찬과 애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대에 속한다면 아마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대를 나누는 꼬리표를 넘어 여기에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일찍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좀처럼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오늘 그 독립성을 스스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에 끌려갈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